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종이에 살짝 베었을 뿐인데 막 엄청 아프고 반대로 크게 다쳤는데도 이상하게 바로는 안 아프고 나중에야 하고 통증이 느껴지는 거요? 신기하죠? 오늘은 바로 이 통증이라는 녀석의 정체 그리고 TENS라는 기기가 도대체 어떤 원리로 이 통증을 다스리는지 그 과학적인 원리를 싹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들을 좀 보면요. 먼저 통증이 뭔지 그 진짜 얼굴부터 한번 들여다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몸이 스스로 통증을 조절하는 아주 놀라운 스위치가 있다는 사실, 그것도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에 TENS가 바로 이 원리를 어떻게 기가 막히게 이용하는지, 또 나한테 맞는 모드는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안전하게 쓰려면 뭘 조심해야 하는지까지 아주 꼼꼼하게 짚어드릴게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역설이요. 사실 통증이라는 게 그냥 여기가 다쳤어 하고 보내는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거든요. 통증은요, 우리 뇌랑 신경계가 함께 만들어내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거죠. 전문적인 정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바로 감각적 그리고 정서적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욱신거리고 아픈 그 느낌만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짜증나고 불안하고 무섭고 이런 감정들까지 전부 다 통증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렇죠? 그래서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이 바로 이거예요. 환자가 아프다고 말하면 그게 바로 통증이다. 겉으로 보기에 멀쩡하든 상처가 작든 크든 상관없어요. 환자 본인이 나 아파요 라고 느끼면 그건 그냥 100% 진짜 통증인 거예요. 통증의 최종 판사는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심지어 말이죠. 우리 신경계가 한번 잔뜩 예민해지고 나면 통증 신호를 막 부풀려서 증폭시키기도 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중추 감작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만성 통증의 아주 핵심적인 원인입니다. 예를 들어 상처는 이미 다 아물었는데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아프다거나 아니면 그냥 살짝 스치기만 했는데도 막 소스라치게 아픈 분들 있잖아요. 바로 이런 현상 때문일 수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럼 우리 몸은 이 지긋지긋한 통증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 걸까요? 와,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요.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통증 조절 스위치가 이미 딱 내장되어 있어요. 지금부터 그 엄청난 비밀, 그 작동 원리를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우리 몸에 있는 신경들은요, 달리기 선수들처럼 속도가 다 제각각이에요. 자, 여기 만지는 느낌, 즉 촉각을 전달하는 신경은요, 아주 굵고 빨라요. 마치 고속도로를 쌩쌩 달리는 스포츠카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아프다는 느낌을 전달하는 통증 신경은 더 얇고 느리거든요. 국도를 천천히 가는 차 같죠? 바로 이 속도 차이, 이게 바로 우리 몸이 통증을 조절하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어디 쾅 부딪혔을 때 자기도 모르게 막 그 부위를 문지르잖아요. 그쵸? 바로 그 행동 안에 이 관문 조절설이라는 엄청난 과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자,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 척수에 뇌로 가는 문이 하나 있다고 쳐요. 느려터진 통증 신호가 저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겨우 도착했는데 그때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문지르는 촉각 신호, 그 스포츠카가 쌩 하고 먼저 도착해서 문을 쾅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뒤늦게 도착한 통증 신호는 뇌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냥 막혀버리는 거죠. 기가 막히죠? 근데요, 우리 몸의 통증 조절 능력, 이게 다가 아닙니다. 더 대단한 게 있어요. 우리 몸 안에는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약국이 있거든요. 여기서 만들어내는 약이 바로 그 유명한 엔도르핀 같은 물질입니다. 뇌에서 직접 만들어내는 이 천연 진통제는요, 우리가 사 먹는 진통제랑은 그냥 차원이 달라요. 어느 정도냐면 마약성 진통제인 모르핀보다도 훨씬 강력한 효과를 낼 때도 있다니까요. 진짜 우리 몸의 슈퍼파워라고 할 수 있죠. 자, 이제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텐스가 등장할 차례입니다. 그럼 이 텐스라는 게 뭐냐? 아주 간단해요. 바로 앞에서 설명했던 우리 몸의 이 놀라운 통증 조절 시스템 있잖아요. 관문 조절 그리고 내 몸 안의 약국. 바로 이 두 가지 시스템을 우리가 원할 때 의도적으로 ON 시켜주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리는 아주 명쾌해요. 텐스가 보내는 전기 신호가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건데요. 첫째, 부드럽고 자잘한 고주파 자극을 주면요. 이게 아까 말한 그 빠른 촉각신경을 활성화시켜서 통증이 들어오는 관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바로 나타나죠. 급할 때 쓰는 겁니다. 반면에 툭툭 치는 듯한 묵직한 저주파 자극은요, 우리 몸의 내부 약국을 자극해서 엔도르핀을 쫙 분비하게 만듭니다. 효과는 조금 천천히 나타나지만 대신 훨씬 오래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알았고 실제로 텐스를 쓸 때 도대체 어떤 모드를 골라야 할까요? 이제부터는 내 통증 상태에 딱 맞는 최적의 설정을 찾는 실전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모드부터 볼게요. 먼저 전통적 방식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이건 그냥 부드럽게 저릿저릿한 느낌이 드는 정도로 쓰는 거예요. 아까 말한 관문 조절 원리를 이용해서 갑자기 삐끗하거나 다쳤을 때처럼 급성 통증을 빠르게 가라앉히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반면에 침술 유사 방식은요, 근육이 살짝 움찔움찔하는 게 보일 정도로 강도를 좀 높여서 쓰는 거예요. 이건 엔도르핀 분비를 유도해서 오래된 통증, 즉 만성 통증을 좀 더 길게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고도 좀 더 특별한 모드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단속적 텐스라는 건 저주파의 장점인 오래가는 효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 툭툭 치는 느낌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좀 더 부드럽게 만든 방식이고요. 단시간 강자극 텐스는 정말 특별한 상황에 쓰는 건데 병원에서 상처 소독하거나 주사 맞기 직전처럼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강력하게 통증을 딱 차단해야 할 때 사용하는 모드입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텐스, 분명히 아주 효과적인 도구 맞습니다. 하지만 이걸 잘못 사용하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반드시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텐스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우리 몸 모든 부위에 안전한 기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절대 사용하면 안 되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죠. 이건 정말 예외가 없는 절대적인 첫 번째 원칙입니다. 바로 심장 박동기나 제세동기 같은 의료기기를 몸 안에 이식한 분들. TNS가 보내는 전기 신호가 이 기기들의 작동에 오류를 일으켜서 정말 생명의 위협이 될 수 있어요. 절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은 사람과 상관없이 전극 패드를 절대 붙여서는 안 되는 금지 구역입니다. 먼저 목의 앞쪽, 여기는 혈압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서 위험하고요. 심장이 있는 가슴 정중앙 부위도 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악성 종양, 즉 암이 있는 부위나 혈전이라고 하죠. 피가 굳어있는 부위에 붙이는 것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상황에서는 사용을 피하거나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경우들입니다. 임산부의 경우 특히 배나 허리 주변에는 사용을 피해야 하고요. 또 피부에 상처가 있거나 감염된 곳, 혹은 감각이 너무 둔해서 뜨거운지 차가운지 잘 못 느끼는 부위는요, 전기 자극 때문에 화상을 입을 위험이 있으니까 사용하지 않는 게 안전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텐스 치료라는 건요, 단순히 전기로 통증 부위를 찢어서 마비시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 이미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이 정교한 통증 조절 시스템을 똑딱하고 켜주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죠. 굉장히 과학적인 통증 관리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통증이라는 게 그냥 아프다는 신호가 아니라 훨씬 복잡한 경험이라는 것,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우리 몸이 스스로 그 통증을 조절할 힘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죠. 통증을 이해하는 것이 바로 통증을 관리하는 첫걸음이니까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다음 단계는 무엇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